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나는 스스로에게 자학적으로 자책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와 관련된 내면와의 치유와 죄책감은 어떻게 감정 수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감정,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자책하는, 망치질하는 에고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어? 다 너 때문이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생각이 있니? 없니?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질함으로써 내가 본래 느껴야 할 가해자 수치심을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꽤나 폭력적으로 억누르는 습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는 나라는 존재의 탄생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를 너무나도 원했던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나 혹은 혼전 임신으로 원하지 않던 아이를 갖게 된 경우 엄마의 수치심이 그대로 아이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 작은 생명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탄생이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세상에 사랑을 주지 못하는 짐스러운 존재이구나. 이게 바로 가해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가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해자의 마음을 수치스럽다 여기며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또 두 번째의 경우는 양육자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자라온 경우입니다. 억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이 스스로를 대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부모가 그 감정을 잘 받아주는 상호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감정을 마주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날 툭 하면 혼나거나 아이가 울 때마다 감정 표현을 과도하게 제지당하게 되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내면 안에서도 억누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 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스스로를 타박하는 습성이 그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죄인 취급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부부 간의 폭력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에는 가해자 수치심이 억눌리게 됩니다. 어린 아이는 판단 능력이 낮아서 부모님이 서로가 비정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저렇게 싸우면 안 되지, 저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불안정한 가정의 상황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그 불안하고 공포의 상황은 나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거야. 나만 없었으면 다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동시에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에 나는 죄인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게 되고 그에 따른 상처받은 마음도 함께 억눌리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자학하고 자책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수치심이 억눌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했던 성적인 행동이 수치스럽다고 여기거나 혹은 성적인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한 경우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억눌리게 됩니다. 특히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성과 관련된 사건이나 행동들에 더 보수적이게 여기는 문화를 이루어 왔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자신 스스로도 성과 관련된 생각, 감정, 느낌은 수치스럽다 여기며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학적으로 자책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억압함으로써 가해자 수치심을 억눌러 온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보고 그때의 상황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억눌렀었던 감정들을 마주하는 내면와의 치유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당시에 내가 죄인 취급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서 또는 양육자에 대해서 분노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스스로에게 망치질을 하는 에고의 감정 자체가 분노감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의식을 두고 처음 마주하는 감정은 대부분 화입니다. 그래서 분노감을 느끼고 표출하면서 감정 수용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그 분노감 안에 있던 내가 죄인이어서 상처받았던 마음, 나도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내가 세상에게, 양육자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여서 아팠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들까지 다 느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면화의 치유의 마무리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스스로를 억눌러서 미안해.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렸을 때의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는 것 외에도 그때그때 올라오는 죄책감도 수용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얼마 전, 오늘에 있었던 내가 상대방을 가해한 죄책감은 어떻게 감정 수용해야 하는가? 물론 감정 수용이라는 게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하고, 불안할 때는 이렇게 하고, 방법이 다 다르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 수용의 핵심은 의식의 추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서 생각에 힘을 싣기보다는 느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감정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더 느낌에 잘 머무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죄책감이 올라왔을 때 첫 번째로 하면 좋은 것은 확언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감정 수용에 관한 영상을 쭉 올려오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거나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방법들이 감정 수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외의 다른 문장을 확언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감정 수용은 올라오는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확언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의 감정을 수용할 때는 확언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언 문장은 지금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감정, 느낌이 올라온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주한다. 이 문장을 굉장히 담담한 어투로 1분 정도를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망치질하는 에고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자학적으로 자책하는 반응 패턴은 묘하게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에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해자 수치심은 정말 마주하기 힘든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로부터 발생했고 나는 이런 행동들을 고쳐야 돼 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지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 반응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확언 문장을 말함으로써 나는 스스로에게 망치질하는 것으로 저항하지 않고 감정 수용을 할 거야 라는 것을 마음 바탕에 깔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확언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감정 수용의 방식 그대로 가슴에 의식을 두고 올라오는 느낌을 느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상처를 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온다면 내가 그때의 상황에서 부모님, 자녀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분노감이든 수치심이든 억울함이든 실망감이든 다 느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감정, 느낌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죠. 이때 이런 가해자의 마음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상처를 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의 감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아픈 마음은 내가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마음을 떠올려 보고 그 감정에 머물러 줍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면 그러한 생각들도 모두 마주하고 수용합니다. 그렇게 감정 수용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가해자 수치심도 더 잘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계속 수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렇게 죄책감의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방금의 설명에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나는 인간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공감하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감정 수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 수용에서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음을,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진짜 못돼 처먹었어. 혹은, 쟤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할 때, 내가 진짜 못되고, 쟤는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쁘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쟤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의 존재함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나쁜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괴롭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꽤 많아서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의 역할을,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또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해자가 되는 경험, 피해자가 되는 경험을 하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많이 아파하고 또 많이 성장해 나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이정님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정말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내면 안에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 아픔은 그런대로 마주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나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에고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마주해야 할 아픈 마음은 마주하고 또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